오늘 최순실 청와대 박 대통령 연설문 미리 보기 및 수정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4시에 90초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사과를 잘 하지 않는데요. 세월의 사건 등에 이어 정권 출범 이후 3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서 이 정권이 탄생을 해서 정치를 잘할 거라고 기대한, 더 나아가서 정권 초반에 이 정권이 진정으로 잘 되라고 그런 입장에서 TV 등에서 거리에서 현 정권을 잘 되라는 입장에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호했다고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 제 행동에 대해서도 저도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창피함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자, 어제 8시에 보고 JTBC가 최순실 청와대 문건 문제를 보도한 이후에 정확하게 20시간 만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요. 20시간 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잡아뗄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짜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전가하고 꼬리를 자를까? 그랬는데 밑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전가하기에는 그들한테 다 뒤집어 세울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3인방 중에 1명이나 2명이나 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최순실 씨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는다고 내 허락 없이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결국은 자신의 부실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3인방이든 누구 보좌관 중에 1명이 내가 임의로 최순실 씨에게 다 보냈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고 처벌을 받고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또 안 왔습니다. 대통령은요, 지난번에 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두 재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20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5일 전이죠. 20일 달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미러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씨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참여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인신공격성을 논란을 도를 지나치게 이렇게 하고 의혹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기업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물을 끼얹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 감독하라, 유용이 있다면 뭐 처벌하라,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경찰의 날 한마디로 악성 유언비어와 괴담을 건절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 하나 총대를 매라고 하지도 못하고 부인하지도 못하고 최순실 씨한테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두었다라는데요. 이 PC 기록이 지금 나온 게 2014년 3월 27일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최종적으로 받은 겁니다. 아니, 집권을 하고 1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되었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13개월 동안을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를 못해서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자료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요. 최순실 씨도 자기의 의견을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보고서들을 전달할 수 있죠. 저는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청와대에서 만드는 보고서가 최순실이한테 갔다는 건데요. 자, 제가 박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민의 의견을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최순실 씨에게 보좌진들이 문서를 보내는 것, 연설문이나 각종 이 비서실장 임명에 관한 서류라든지 주요 정책 보고서 등을 청와대 거를 보내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정도 분별력이 없다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13개월 동안 체제 정비를 못할 정도라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자, 이렇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요.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왜?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민들을 상당히 좀 우습게 봤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요,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던 세 가지 사건이요. 2012년 대선 때 NLL 대화록을 갖다가 유출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야당들이 난리를 칠 때 청와대는 국기문란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국기문란은요, 2014년 12월 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에 나라가 흔들리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조응천, 박관천 행정관 등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통화로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 대통령은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다. 국정 근처에 온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오래전에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다. 실세가 될 수도 없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청와대 문건이 찌라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개인적인 영리를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시켜 어부지리를 노리는데 다 말려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윤회 씨는 오래전에 떠났다고 말을 했고 정윤회 씨 관련해서 이야기는 안 나왔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최순실 씨 문제를 한마디도 안 한 것은 최순실 씨가 가까이서 활동했다는 걸 혹 터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의 모든 의혹은 정윤회 씨한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 문제를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박 대통령은 2015년 1월 12일 정윤회 씨 찌라시 문제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지조차 않은 허위 문건들이 많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저는 박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최순실한테 집권 전부터 취임한 이후부터 2014년 3월 27일
드레스든 문건까지 연설 문건까지 유출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가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요, 오늘 이 최순실이 대선 때뿐만 아니라 취임 후에도 의견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라고 했고, 대선 때도 연설이나 홍보 분야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을 한 부분이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은 제가 생각을 할 때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거나 하면 뭐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불러서 물었을 때 드는 게 의견이죠. 문건이 왔다 갔다 했다면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을 들은 겁니까? 그 문건에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다고 비서실장 임명 자료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사전에요.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최순실 씨가 다 외부에 떠벌리든지 보여주기 때문에 재벌들이 재단을 만드는데 돈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가 없이 맹목적으로 호가호위한다고 이렇게 돈을 냅니까? 그 액을요? 780억이나 돈을 모으는데 이런 일들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안을 분절적으로 그 부분만 사과하고 그 부분만 사과하고 그 부분만 해명하는 식으로 넘어갑니까? 오늘 한 언론에 한자 설명풀이에 하야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요. 자, 대통령이 결국 최순실이한테 도움을 받았다. 연설문 수정이나 이런 부분 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다. 참 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연설문을 밖으로 빼돌리고 했을 때 그것이 언론에 하나 보도되니까 찌라시를 들고 다니면서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기강문란이라고,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최순실한테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까? 이런 연설문 유출은요, 자, 청와대 안에서도 극소수만 열람이 가능하고, 비서실장은요, 이원종 비서실장은 정말 실소할 일이다. 왕정에서나 봉건 왕정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원종 비서실장은 그만두십시오. 사람이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차라리 박 대통령이 밑에서 한 명이 총대를 메고 내가 최순실이한테 몰래 줬습니다 하면 그 사람 잡아서 조사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잡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오늘 박 대통령의 사과는 끝까지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최순실과 이렇게 의견을 듣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왜 본인의 건의야, 또 법적인 시비 문제가 앞으로 많이 걸릴 겁니다. 자, 국가 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유출하면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작성한 것을 외부에 유출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당연히 처벌돼야 될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될 자료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를 외부로 유출했다면 정보 유출이죠. 대통령 기록물 관련 정보 유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대통령 기록물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완성되기 전의 단계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법적인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고 하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차라리 한 명이 책임지고 깜빵 가고 최순실이 잡아들이고 깜빵에 넣고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인데, 오늘 대통령은 최순실을 정면으로 안았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도움받고 들었다. 그 허접한 여자가 무엇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지금 오늘 검색어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 현재 네이버에 1위 탄핵, 2위 박근혜 탄핵, 3위 박근혜, 4위 하야. 뭐 차지철도 등장하고요. 별의별 검색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1위 탄핵, 2위 박근혜 탄핵, 3위 하야, 6위 차지철, 7위 최태민 목사, 8위 박관천 이랬습니다. 이정현 대표 오늘 웃기는 어록을 하나 남겼죠. 나도 연서문 쓸 때 친구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내가 이정현 대표한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네가 대통령이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작자가 당 대표를 하고 있는 당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대통령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불을 질렀습니다. 지난번에 20일 날 미러 K스포츠 재단의 사태에 대한 해명이 불을 질렀고요. 대통령이 재단의 설립 과정이나 목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상당한 부분을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어제는 또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최순실한테 연설문이 미리 가고 수정이 됐다라는 게 되니까 이제 오늘 대통령이 최순실에서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 시인을 또 해버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왜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포기하고 당신을 밀어준 사람들을 배신하면서 다 안아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최순실 한 명이 당신을 지지한 국민 천수백만 명보다도 더 대단합니까?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사태가 이중되면 정리하는 방법에서 총대를 메고 깜빵을 가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는 할 수 없이 감옥을 좀 갔다 오라고 정리하고, 아니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그게 안 됩니까? 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윤회는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고 최순실은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이다. 이것도 국민들이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석수한테는 그렇게 냉정하고, 이석수가 미러 K스포츠 재단을 조사를 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기자하고 통화했니 시비를 걸어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보고 듣는 게 없습니까? 자, 명목적으로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됩니까? 저는요, 오늘 사과로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순실 하나를 살리고자 당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 정권의 재탄생을 바라는 지지자들, 그리고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대몫을 받고 끝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도 정권 재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뭔 일이 일어나도 더 놀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도요, 빨리 사과할 게 아니라 한 일주일쯤 더 보다가 뭐가 더 나오는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사과하는 게 좋을 겁니다. 2014년 3월 이후에 문건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